소개받은 이름에서 나아가는 문현숙입니다. 제가 평생 입을 다물고 몸으로 모든 것을 표현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런 자리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발레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어서 정말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은퇴를 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보통 저희 발레단 같은 경우는 단원들에게 몸도 잠깐 이제 계속 쓰면은 고장이 나기 때문에 단원들에게 한 겨울에 3주, 여름에 3주 이렇게 휴가를 줍니다. 저는 휴가를 받아도 현역 시절 때는 절대로 일주일 넘지 않았습니다. 쉬는 거를. 왜냐면 일주일 넘어가면은 복귀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를, 그 고통을 겪는 것보다는 안 쉬는 게 낫다. 그래서 평생 그렇게 이제 하다가 은퇴를 하면서 처음으로 한 달을 쉬고, 2달을 쉬고, 석 달을 쉬면서 충격. 와, 발레를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편하게 사시는구나. 내가 했던 발레가 이렇게 힘든 일이었구나라는 걸 새삼스럽게 지금 우리 후배들을 보고 있으면은 내가 예전에 이걸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시대가 이제 앞으로 가면서 발레 의상들이 더 가벼워지고 단순해지면서 새로운 스타일의 춤들이 탄생하게 되었죠. 그래서 19세기 초에 아까 말씀드렸던 로맨틱 PT가 탄생되면서 낭만 발레가 탄생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의상을 보시게 되면 저 작품은 낭만 발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19세기 중반에 클래식 투투가 탄생되면서 여성이 이제는 치마가 짧아지기 때문에 다리를 이렇게 휘어감으면서 도는 고난이 도의 회전 동작들이 많이 탄생하게 됩니다. 돈키호테, 호두까기 인형, 백조유수 이런 작품들이죠. 20세기 초가 되면서 이제 신고전 발레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고전 발레와 신고전 발레 차이를 제가 동작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전 발레 특징은 굉장히 꿋꿋합니다. 항상 발레는 연습할 때 수직, 위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전 발레와 낭만 발레 특징을 보여드린다면 숙이더라도 등이 꼿꼿하게 이렇게 움직인다면 신고전 발레는 의상이 저렇게 가벼워지면서 움직이지 않았던 골반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동작이 신고전 발레 스타일로 보여드린다면 니오클래식 스타일이죠.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늘 발을 바깥으로 돌렸던 이런 동작을 이제 안으로 포인트했던 발을 거꾸로 플렉스하고 이렇게 이런 다양한 새로운 동작들이 생기면서 발레 움직임의 폭이 한 단계 이렇게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20세기 후반이 되면서 전혀 만남이 없었던 현대 무용과 고전 발레가 융합이 돼서 현대 발레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현대 무용의 특징이 뭐냐면 상체를 이렇게 arch and contraction, 상체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항상 꼿꼿하게 유지했던 이 상체를 무너뜨리면서 현대 발레 이렇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있는 그대로 어떤 항상 인간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보다도 고통을 느끼는 그런 것도 있는 그대로 현실적으로 표현하는 작품들이 많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발레단한 친구와 친해지려면 사실은 소통이 중요하죠. 이렇게 이 발레단한 친구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워지기, 친해지기 어려운 친구입니다. 근데 여러분, 발레는 대사가 있나요? 없나요?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대사를 손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들을 발레에서는 발레 판토마임, 마임 동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레, 고전 발레, 낭만 발레 이 마임 동작들이 항상 등장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동작 몇 개만 알고 계시면 발레가 훨씬 더 재밌게 감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장 많이 쓰이는 발레 판토마임 동작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발레가 거의 주제가 사랑이죠. 로미오와 줄리엣, 백조에서 다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는 동작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동작일까요?
아니고요. 네, 사랑을 하게 되면 심장이 뛰죠. 네, 그래서 두 손을 우아하게 그 심장에 포개시면 됩니다. 말보다는 표현이 더 좋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그래서 이해하셨죠? 네. 이 언어에도 아와 어가 다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동작도 몸의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입에서 말하는 말보다도 내 몸의 자세가 그 어떤 소통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잘못됩니다. 이렇게 되죠. 나는 당신 때문에 배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위치 하나 차이로 네, 사랑한다. 당신 때문에 배가 아프다. 네,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레 공연을 보시게 되면은 왕자님들이 사랑을 맹세 많이 합니다. 근데 늘 그 사랑을 지키지는 못해서 여주인공들이 발레장을 거의 다 죽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랑의 맹세는 꼭 지켜야 되는데요. 사랑을 맹세할 때 한 손을 가슴에 한 손을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어디서 많이 보셨죠?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신뢰라는 뜻이죠. 트러스트. 라는 뜻인데 발레에서도 이걸 활용하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하셔야죠. 벌리시면 평화입니다. 네, 3개도 안 되고요. 2개. 그 다음에 이제 맹세까지 했으니 결혼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혼은 이게 결혼 반지를 가리키면 그래서 제가 이해하셨죠? 네, 결혼이 싫으시면 과감하게 네, 싫습니다. 한 손으로 이렇게 거절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발레에서 정말 가장 많이 보시게 될 마임 동작이 아무래도 춤 장르이기 때문에 춤추자라는 표현인데요. 저희가 춤을 언제 춥니까? 가장 흥겨울 때. 그래서 흥을 돋구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두 손을 올려서 한 3번 정도 돌려서 내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춤추자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이것도 제가 보여주고 나서 어떤 분이 하는데 네, 머리를 감는 건지 춤을 추자고 하는 건지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떤 뜻일까요? 네, 어떤 뜻일까요? 누군가가 오셨죠? 누가 왔을까요? 왕관을 쓰시는 분, 어떤 분은 뿔 달리는 네, 왕이 또는 왕비가 오기를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나를 가리킬 때는 한 손을 명치 또는 두 손을 이렇게 명치를 가리키면 됩니다. 그래서 당신 나와 함께 저기 다른 데 가서 살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마임 동작은 라바에데르라는 인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에 나오는데요. 정말 아주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그 작품의 주인공이 힌두교 절에서 춤추는 무희이고요. 무희를 짝사랑하고 있는 분이 그 절의 최고 승려예요. 근데 힌두교 종교에 의하면 승려와 무희는 독신으로 평생 살아야 되는데 무희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최고 승려가 걷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사랑을 고백하면서 이 절에서는 도저히 왜냐면 어기게 되면 죽이거든요. 그래서 이 절에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너랑 나랑 다른 데 가서 제발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니까 무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뜻일까요? 하늘이 무섭지 않니?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최고 승려가 관을 벗고 그녀 앞에 무릎을 꿇어요. 최고 승려도 다 필요 없고 난 너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아주 드라마틱한 작품인데요. 네, 이 작품이 더 드라마틱해지기 위해서는 악역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죽음 또는 죽이겠다라는 판토마임 동작을 두 손을 올려서 주먹치면서 내리면 됩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또는 한 손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최고 승려가 사실은 무희에게 연인이 있어요. 그 지역의 최고 장군이 연인이 있거든요. 근데
이들도 역시 몰래 만나야 되는데 몰래 만나는 것을 최고 수녀가 발견을 해요. 자기 사랑은 거절하면서 저 남자하고는 사랑을 하네 하고 엄청난 이 질투심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장군이 저쪽으로 퇴장을 하게 되면 나는 저자를 인증했다. 저희가 11월 초에 이 작품 합니다. 꼭 오셔서 복습을 반드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팬토마임 동작 제가 몇 가지 더 뭐 이런 동작 있죠? 듣는다, 본다, 이런 동작. 어떻게 보면 수학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쉽죠. 네, 그래서 공연을 보실 때 저거는 대사 동작이구나, 저거는 순수 춤 동작이구나, 이걸 구분해서 보실 수 있으면 훨씬 더 재미있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면 춤 동작은 어떻게 봐야 하느냐? 어떤 분이 단장님 그 동작이 그 동작 같고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발레도 하나의 언어입니다. 몸의 언어이죠. 그래서 다리가 굉장히 활달하고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다리를 언어와 비유했을 때 이게 동사라고 생각을 했고, 발레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표현이 상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상체가 형용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동작으로 보여드린다면 제가 잠깐 마이크를 놔야 되는데요. 그 프랑스에서 설립됐던 발레 학교에서 이 동작이 8동작 2번입니다. 근데 이 동작이 이제 잠자는 숲속의 미녀 같은 작품에서는 주인공이 16살의 어린 공주입니다. 그래서 좀 어리고 애띄어 보이기 위해서는 이 작품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팔꿈치와 팔목이 내려가고 손목이 내려가고 손끝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리기 때문에 미래가 앞에 있어서 희망적이죠. 시선이 항상 위로 올라가죠. 제가 한 10년 더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질과 같은 작품에서는 굉장히 슬프죠. 그래서 반대로 버드나무 가지처럼 발이 축 늘어집니다. 그리고 팔꿈치부터 움직이는 것이 특징이죠. 백조의 호수에서는 두 팔이 날개이기 때문에 가슴을 뒤로 제끼면서 모든 동작이 등 뒤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른 포즈로 보여드린다면 팔꿈치 내리고 손목 내리고 손끝이 올라가고 시선이 올라가는 잔잔한 숲속. 보시죠. 백조죠. 그 다음에 잔잔한 숲속은요. 이제 네, 제가 다리를 전혀 안 움직였는데 상체의 표현만으로도 엄청 많이 그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발레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상체부터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왼쪽 위의 사진이 어떤 작품이죠? 네, 맞습니다. 오른쪽 위 사진은요? 백조. 그 다음에 백조 밑에 있는 사진이 어떤 작품입니까? 네, 잔잔해서 네, 1시간 내에 벌써 전문가가 되셨네요. 그 다음에 이제 꽃관과 날개 달린 아이는 다 요정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에 있는 아이가 그 발끝으로 위로 처음 올라섰던 공기의 요정의 주인공이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두 사진은 돈키호테인데요. 돈키호테는 스페인을 배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의 이런 팔동작, 민속춤의 팔동작들을 다리는 발레, 상체는 약간 스페인적인 풍을融合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체를 보시면은 그 작품의 성격과 스타일을 알 수 있다는 거고요. 조금 더 이제 익숙해지시면 그 다음에는 다리의 아름다운 선을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리에도 물론 표현이 있습니다. 느리게 필 수도 있고 또는 한 번에 팍 차면서 필 수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지만 아름다운 선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보시게 되면은 무용수가 혼자서 만드는 아름다운 선 또는 두 무용수가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선, 군무가 만드는 아름다운 이런 구성 패턴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상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정말 매니아가 되시면은 그날에 출연하는 주요 무용수가 얼마나 잘 그 연기를 하느냐, 얼마나 잘 그 음악을 표현을 잘 했느냐, 백조의 호수를 할 때 백조와 흑조를 얼마나 차이 있게 연기를 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매니아분들은 감상을 합니다. 120년, 160년 넘는 작품들을 왜 또 보고 또 보겠습니까? 그날 출연하는 주요 무용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보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감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